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인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나누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요즘 자꾸 방대한 내용을 좀 나누게 돼서 죄송한데요. 오늘까지는 적어도 아마 좀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인물, 코코 샤넬.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가장 정교하게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샤넬하면 떠오르는 국내 이미지가 좀 사치품이죠. 그래서 좀 과소비를 조장할 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일단 좀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샤넬이 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결론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 불쌍한 여자였다. 본인도 스스로 나중에 논의에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실패했다. 이게 정확히 그냥 갔다도 아니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렇게까지 부자가 됐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브랜드가 된 회사를 이제 경영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읽기가 대단히 편하고요. 문장이 다 짧습니다. 그리고 샤넬의 인생만을 다룬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국제 정세, 사회 흐름, 그리고 왜 이것이 뜰 수밖에 없고 샤넬 디자인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까지 아주 정교하게 다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다 최대한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도 좋아하시는 분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옷은 또 한번 좀 바꿔보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인물 이름은 일단 제가 딱 한두 번만 얘기를 하고, 샤넬의 아빠, 샤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인물 이름이 너무 많이 나면 헷갈리니까, 오늘도 인물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베르 샤넬, 그러니까 아빠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입니다. 근데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이제 노점상 스타일 어떤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샤넬의 아빠가 잘생겼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사진 잘 보세요. 좀 이목구비 뚜렷하고 좀 미녀상이죠? 샤넬의 외모가 샤넬의 아빠를 닮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샤넬의 아빠가 앞서가던 게 있었는데 뭐냐? 당시에 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씻지 않았는데 이 샤넬 아빠는 비누까지 써가며 깨끗이 썼고 비누 향이 나는 그런 남자였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물건도 잘 팔았겠죠. 말도 잘했다라고 해요. 근데 물건도 이제 잘 파셨겠지만 여자들이 자꾸 달라붙겠죠. 실제로 그래서 샤넬의 아빠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 도시를 돌고 하다가 친구의 여동생과 이제 눈이 맞게 되고, 이 여동생이 바로 샤넬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눈에 맞아서,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데, 사귀다가 샤넬의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자, 충격적인 행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샤넬의 아빠가 도망을 칩니다.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랑 사귀다가 임신을 시키고 도망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샤넬의 엄마가 충격을 받았는데, 워낙 착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시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샤넬의 아빠의 가족들을 수소문해서 샤넬의 아빠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들이 어딘지 빨리 얘기해라. 그리고 반드시 이 여자를 책임지게 해라. 이런 말까지 듣게끔 만듭니다. 결국에는 샤넬의 아빠가 어딘지가 들통이 나서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 샤넬의 아빠가 도무지 결혼을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두 사람이 동거를 일단 시작을 했는데, 샤넬의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샤넬의 아빠를 따라다닙니다. 그 먼 도시길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때 교통편도 좋지도 않은데, 덜커덕거리는 마차를 타면서, 1800년대 후반입니다. 참고로. 샤넬은 1971년까지 삽니다. 아무튼 그 험한 길을 샤넬의 엄마가 따라다녔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그게 어디까지 가냐. 셋째를 낳을 때까지 무려 이 연약한 여자가 첫째는 손에 메고 둘째, 셋째를 앞뒤로 메고선, 왜냐하면 샤넬의 아빠가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바람 피고 돌아다니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다 셋째까지 나니까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따라다니기 힘들어서 친척 집에 머물게 되고,
샤넬 아빠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또 바람을 피고 다닙니다. 문제가 많죠. 놀라운 점이 뭐냐. 샤넬이 아빠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또 충격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단순히 뭐 출신 성분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샤넬이 나중에 굉장히 프랑스의 상류층들을 다 상대하게 다니고 자신의 어떤 이 CC 로고 있죠. 어쨌든 브랜드라는 게 생기면서 자신의 이미지가 곧 브랜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을 상대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우한 것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미화합니다. 미화하고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숨기려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사람 속에 너무 뚫어sam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잘해주셨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노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미화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였던 것 같아요. 뭐냐, 같이 있을 땐 희한하게 잘해줬대요. 말을 잘하고 막 분위기고 하니까. 그래서 또 아내가 또 다시 또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그런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고도 상대할 때도 어쨌든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잘해줬던 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망 다녔으니 나쁜 사람 맞죠. 그리고 어쨌든 셋째를 갖고 나서야 결혼을 해주게 되고, 해준다는 표현도 묘하지만 어쨌든 이 엄마가 대단했던 게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째까지를 낳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몇 번씩이나 따라가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엄청나게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3세 꽃다운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충격이죠. 근데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빠가 어떤 아빠입니까? 아내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아빠였죠. 금방 친척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혹은 수도원에 아이를 보내버리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아이를 버린 거예요. 6명이나 되는 아이를. 이거 거의 충격이죠. 거의 소설처럼 지금 이야기가 이게 소설보다 더하지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샤넬은 수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근데 완전 혼자는 아니었고, 그 서열상으로는 고모인데, 1살 차이가 나는 동일한 여자 친척이 있었어요. 고모입니다, 고모. 근데 친구처럼 지내면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도원에서 이제 이 샤넬의 패션의 디자인의 핵심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고 친절한 표현도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이게 충격이 안 왔겠습니까? 샤넬이 이때부터 한해 맺힌 게 뭐가 있었냐. 난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지는 않겠다. 물론 이게 나중에 너무 과해서 불행을 또 불러옵니다. 다른 형태로 또 불행을 불러오는데, 아무튼 근데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자유를 쟁취하겠다. 난 자유로운 여자가 될 건데 자유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수녀들과 생활하면서도 야심을 키웁니다. 어떻게 보면 야심이죠. 어떤 출세욕인 거죠. 굉장히 이제 성공욕이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원이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럼 사회생활 어떻게 배워야겠어요? 나중에 이 수도원이 조금 개혁이 돼요, 나중에. 이제 수녀들은 함부로 공교육 같은데 참여하지 말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게 국가에 소속을 시켜버립니다. 천주교의 어떤 여러 가지 권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의 음모네 뭐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샤넬이 나중에 유대인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때 이런데 형성이 된다. 그 문화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 어렸을 적 기억입니다. 일단 기본 토대가. 그런 게 있었고, 수녀들을 또한 한편을 어떻게 봤냐. 자기 직업이 있는 커리어 우먼이다라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사는 어떻게 배웠냐? 몰래 불법으로 들어온 소설들, 그리고 조금 느슨해진 틈에서 소설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수도원은 참고로 일렬로 다 수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일정 나이가 되면 수녀할래 아니면 기술 배워서 밖에서 생활할래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주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여자들은 바느질, 이제 재봉틀 이런 것들 이제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적어도 혼자서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했죠. 여기서
아까 수녀를 이제 커리어 어머니라 보는 개념을 이제 어쨌든 샤넬이 받아들일 때 직업을 갖고 자기가 어쨌든 남자에게 기대지 않고 살겠다. 근데 이 기대지 않고 살겠다라는 게 그렇다 그러고 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샤넬이 그 어떤 따뜻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은 또 이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어떤 열망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결혼해서 살 때 남자에게 휘둘리지는 않겠다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그 경제관과 자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남자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자는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더라. 이제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반은 맞은 거지만 반은 좀 틀렸다라고도 전 보는 입장인 게 뭐냐면 좋은 남자는 또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남자는 사실 뭐 책까지 그렇고 뭐 월급까지 따박따박 받쳐가면서 또 뭐 이렇게 또 생활하는 남자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부분은 좀 있었다. 그렇게 한해 맺힌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수녀들을 커리어 우먼으로 봤다. 또 한편으로 디자인의 이제 기본이 어떻게 나오냐? 수녀 복장 핵심이 뭡니까? 흰색, 검은색 결이죠. 자, 샤넬 옷 검은색이죠. 샤넬 디자인의 핵심. 이거 이제 대대로 전순에서 내려가는데 흰색, 검은색 계열의 조합이 기본이다. 나중에 이제 베이지색도 좀 추가가 됩니다. 베이지색은 뭐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서 카펠의 장례식 때 사용된 색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흰색, 검은색 계열의 디자인과 수녀들도 복장의 특징이 뭡니까? 살갗을 드러내지 않죠. 샤넬 디자인의 특징이 살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2차 대전 후에 라이벌 회사인 디오르와 경쟁을 할 때 디오르는 살을 드러내죠. 이렇게. 샤넬이 그래서 막 천박하다면서 또 막 공격을 해요. 서로 막 주고받는데 뭐 디오르 패션은 뭐 살을 드러내고 뭐 여성을 위한 뭐 진정을 편한 옷도 아니고 어쩌고 또 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도원 분위기에 다소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그러면서 여기에 또 추가로 조금 살짝 집어넣는 게 뭐냐면 자유로운 느낌과 편안함. 그러니까 여성을 옷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옷을 여성에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장은 다 뭐냐면 여자는 코르셋이죠, 코르셋. 그래서 코르셋을 입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가슴이 이렇고 막 이런 완전 그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 이런 요소를 다 제해버리고 수도원 분위기에 살짝 경건하고 깔끔하고 어떤 이제 단조로운 듯한 느낌에서 어떤 그 고상한 아름다움을 주면서 여성의 몸매가 살짝 드러나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옷이면서 여성의 몸매가 달라붙어서 살짝 드러나는. 오히려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은 처음에 샤넬의 초기 디자인을 보자마자 디자이너 전문가들은 저게 더 섹시한 옷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적절히 가려주면서 아름다움을 유발시키는 게 살갗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더 섹시하다는 걸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디자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군복 패션과도 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실용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하잖아요. 옷이 움직이기 편하고. 이게 자체가 이미 전쟁이 났을 때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버리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엄청나게 하게 되는데 이때 코르셋 옷을 입고 어떻게 다 이렇게 막 일을 수행합니까? 뭐 이 기록에 의하면 버스 운전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공장 일하는 여자들까지 다 이제 그 여자들이 다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가니까. 참고로 그러고 나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남자 중에 죽은 사람 다 빼고 또 이제 사지 멸종한 사람 아니면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어떤 비참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근데 그런 와중에 여자들이 어쨌든 다 하니까 심지어 야전 병원에서 어떻게 코르셋을 입고 남자 막 이거 부상병 막 하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해방감을 주었다. 이게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수도원의 경건하고 깔끔하고 단순한 복장 안에, 근데 억압된 어떤 그 심리가 있잖아요. 그 샤넬이 또 출세하고 싶었잖아요. 그 안에서. 거기서의 어떤 출세욕 같은 게 자유로움을 이제 추구했던 것이 살짝 들어간 실용성까지 믹스가 되면서 섹시함과 어떤 출세욕이 이제 들어간 어떤 그 디자인이 샤넬 기본의 디자인이 됐다. 그래서 섹시함과 고상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면 이제 뭐랄까 이제
절제미가 있게끔 드러내라고 하는 게 샤넬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천박한 걸 대단히 싫어요. 그래서 디오르 패션은 천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계속 깝니다. 이제 나중에 핵심이었고, 아무튼 샤넬은 거기서 바느질과 재봉 기술을 배운 뒤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충격을 겪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가 우열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우열반이 성적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 애들, 그래서 학교에서 알바를 해야 되는 애들과 자립해서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분리가 되었고, 교복도 심지어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검은색 계열의 교복을 입었어야 됐고, 자립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흰색의 밝은 교복을 입어서, 이게 평생에 또 샤넬의 한이 됐고, 샤넬이 또 한 성격이 있는데 이런 수치심과 자존심이 꺾였을 때 반드시 보복을 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복을 가하느냐. 자신의 디자인의 옷을 가난한 아이들이 입던 검은색 계열로 해버리고 이거를 인기 있는 상품으로 만든 뒤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과거에 가난한 애들이 입던 옷의 스타일의 디자인에 적응을 해야 되는, 이게 대세가 되면서. 그리고요,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근데 좀 묘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명확히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샤넬 디자인 옷이 그러면 모든 여자에게 무조건 다 좋았냐,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 반전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코르셋이 오히려 어울리는 여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때 당시에 인기가 많던 여자는 뭔가 풍만하고 몸매선이 아주 뚜렷한 여자, 마른 여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샤넬 디자인의 옷은 자신에게 맞춘 옷이, 일단 첫 출발 자체가 샤넬이 체형이 어땠냐, 풍만한 체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늘씬하고 키가 커 보이는, 키가 커 보이는 거 늘씬한데 막상 160밖에 안 됐어요. 또 노년에 뭐지 160에 45까지 계속 유지를 했는데, 뭐 아무튼 늘씬한 여인에게 굉장히 잘 맞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또 현상을 불러오르냐, 샤넬 옷을 입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고통을, 그래서 코르셋은 코스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면, 뭐 물론 해방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샤넬 옷이 엣지 있게 멋있게 나오려면 마른 체형의 늘씬한 여자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게 또 묘하게 또 작용을, 편한 옷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 옷에 맞추려면 늘씬한 여자가 돼야 된다. 또 어렵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그런 차별을 겪고 복수를 하는 뭐 과정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때 이제 어떤 것부터 출발하느냐, 이 학교가, 이 우열반이 이 샤넬에게 상처를 준 이 학교가 군 부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자주 그 근처에서 뭐 카페랑 술집을 혼용했었는데, 어쨌든 샤넬이 근데 이제 심각한 술집까지 간 건 아니고, 너무 태폐전을 간 데는 아니고, 좀 가벼운, 그래서 그 군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애교 떨고 뭐 이게 윙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 이제 남자들이니까 다, 특히 군인들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막 박수 치고 난리 나죠. 그런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고, 가수로서 출발하게 되고,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샤넬이 이쁘장하긴 했지만 가장 이쁜 여인은 절대 아니었어요. 뭐 프랑스 여자도 이쁜 여자 진짜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애교 있는 행동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샤넬이 이때도 좀 슈도원 문화에 있었잖아요. 다른 여자들과 틀리게 살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그렇다고 뭐 무조건 뭐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뭐 이제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이 샤넬이 그 이제 아까 뭐 같이 있었던 한 살 위에 고모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고모가 이제 어떤 이제 결혼은 아니고 돈과 비슷한 생활하는 남자가 생기면서 남자 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걸 보고, 아, 어쨌든 나도 아직 남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에티안 발장이라는 굉장한 부자 귀족을 만나서 이제 그의 저택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귀족 문화예요. 샤넬이 이후에 귀족들을 주로 계속 만나고 귀족들과 결혼을 그렇게 바랬는데, 문제는 뭐였냐, 귀족들 사실상 거의 100% 다 바람둥이였습니다. 돈이 많고 아쉬울 게 없고 시간이 남는 남자들이잖아요. 에티안 발장도
샤넬을 일종의 첩의 개념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샤넬은 출세를 반드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샤넬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에티안 발장의 도움을 이 발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요. 사실상 꾸준히. 근데 자신은 이제 이 발장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이제 발장이 죽은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장의 친척들도 섭섭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뭐 후손들이 뭐 발장이 뭐 나중에 샤넬이 이런 행동했던 게 섭섭해하고 막 괴로워했다. 근데 뭐 샤넬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좀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발장 안에 들어가지고 그 사교계의 문화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상류층이 이제 그 에티안 발장 그 저택에 이제 모여드는 거죠. 이렇게 모여드는데 여기 이제 뭐 러시아 뭐 황족도 있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샤넬의 운명을 바꿔버린 아서 카펠이라는 남자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서 카펠도 역시 뭐 귀족 계층인데, 에티안 발장하고는 좀 급이 완전 다른 남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려 생각하는 남자였고, 또한 이제 여자도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여자도 하나의 남자다. 그때 당시엔 거의 생각에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을 했던 그런 남자예요. 굉장히 똑똑했고, 영국과 프랑스 문화, 다른 나라 문화도 굉장히 박학다식했으며, 역사, 귀족 문화에도 굉장히 능통했고, 외교술이라든가 정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았고, 실제로 사업도 하고 있었고,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다재다능 만능형 남자, 똑똑하기까지 하고,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잘생기기까지 한, 샤넬이 보기에 이상적인 남자였습니다. 샤넬은 다부진 몸에 거친 손, 남자답게 생겼으면서도 각진 얼굴, 그리고 초록빛 눈빛의 어떤 그런 남자를 좋아했는데, 선이 굵고, 근데 에티안 발장이 아니라 이제 그 아서 카펠이 이제 그런 남자였던 거죠. 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쨌든 샤넬은 이 에티안 발장 입장에서는 주변에 너무 예쁜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예쁜 여자는 어쨌든 아니었습니다. 근데 샤넬이 특이하게 그런 여자들이 하고 다니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사진대로 그때 당시엔 파격적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옷을 입어요. 승마복도 그 이전까지 무식하게 코르셋 옷을 입은 채로 승마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무식합니까? 근데 보이틱하게 그냥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샤넬은. 그것도 엣지 있게 살짝 자기 몸매가, 늘씬한 몸매가 이렇게 살짝 드러나게 딱딱 타이트하게 맞추면서 엣지 있게. 그리고 모자도 그전까지 바람에 다 날아가는 그런 모자인데, 샤넬 모자는 이렇게 챙을 이렇게 줄여 작게 하고 살짝 꽃을 박아서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 것부터 단색에 은은하고 고상하면서 착슴을 안 벗겨지게 실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이때 당시의 여자들이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귀족 여자조차도 저 여자는 뭐야, 묘하게 팍 튀지 않으면서 저 고상한 아름다움은 뭐지? 라고 하면서 샤넬의 어떤 독특한 패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모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모자 나한테도 줘, 나한테도 만들어줘. 이제 사방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때 샤넬이 드디어 에티엔 발장에게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티엔 발장은 무슨 사업의 여자가 잘 될 리가 없다. 하지만 어쨌든 들어줍니다. 이전에 이미 샤넬이 한번 실패를 경험해요. 노래로 뜨려고 비실한 대도시를 갈 때도 에티엔 발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가 군인들 앞에서 애교를 잘 들어서 뜬 거지, 더 큰 대도시 가면 너는 가창력이 없어서 절대 못 떠. 아니냐 다를까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에티엔은 어차피 돈이 굉장히 많은 남자입니다. 그래 람사람사더니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다가, 맨날 출세 얘기하는 여자가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일단 에티엔 발장 입장에서는 대다수 여자들은 다 그때 당시 수동적이고 남자가 좀 시키는 대로 하는 형태였고, 뭐 출세를 했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을 하는 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참 특이하다. 어쨌든 좀 황당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지만 뭐 좋다 해가지고 이제 파리의 어떤 유명 인사들이 사는 아파트의 소유를 또 갖고 있었는데, 작은 방을 하나 주면서 여기서 그럼 사업을 해봐 라고 해서 에티엔 발장의 돈을 먼저 대줍니다. 그리고 이때 에티엔 발장의 저택에서 아서 카펠, 샤넬이 평생 사랑했던 아서 카펠은 이미 그 샤넬을 다르게 봅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은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카펠은 이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회계 장부도 만들 줄 몰라. 사업이 뭔지도 그냥 마냥 자기가 모자를 많이 만들고 팔면 그냥 뜨는 줄 아는 뭐 마케팅도 모르고 뭐 전문 경영 교육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돈을 벌고 자유로워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카펠도 어쨌든 참 독특한 여자다. 신기하다. 그리고 모자 만드는 내가 봤을 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펠도 이때부터 투자를 하고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이제 따로 이제 샤넬이 나왔을 때 회계장부를 꾸며주고 경영 능력 있는 사람도 묻혀주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건 잘못 나왔는데 뭐 샤넬 바느질 수도냅에서 엄청 잘했다라고 하지만 파리의 전문 대학교까지 나와서 경력까지 쌓인 사람만큼 했겠습니까? 아무렴. 그래서 그런 전문 재봉사까지 다 붙여주고 바느질부터 이걸 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샤넬이 바느질은 난 포기한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디자인 만들 수 있는 선까지는 이렇게 하되 이제 직접 이제 제품 출시할 때는 따로 전문 디자인을 다 도가지고 만든 애들 도가지고 계속 이제 한 겁니다. 샤넬이 다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제품 자체는 먼저 초기 제품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제대로 이걸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해서 딱 제품을 내는 거는 당연히 또 이제 그것만 하는 전문 경력 파리 전문 디자이너들을 또 이제 고용해서 재봉사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를 카펠이 다 해줬다. 뭐 이제 전문 회계 사업하는 방식이나 그 교육까지 다 그런 사람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샤넬이 되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회계 가르치는 이 사람들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은행 대출을 계속 받아요. 막 생각 없이 써도 막 남자들 돈을 대주니까 그 에띠앙 발장과 그리고 아석 카펠 두 사람이 돈을 대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거문은 참고로 거의 대기업 수준의 부자들이에요. 그냥 뭐 조금 부자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돈을 막 썼는데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줄 알고 회계 장부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이 한 번도 펑크가 안 났는데 그 원인이 번 거보다 쓴 게 많았는데 아석 카펠이 워낙 멋진 남자여서 자기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석 카펠이 적절히 때가 됐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경영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보증을 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샤넬이 그때서 또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까지 또 교육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엔 기어이 싹 다 이 돈을 또 갚습니다. 그러니까 아석 카펠 일단 사실은 안 갚길 바랬는데 또 그러면서 또 충격을 받아서 아석 카펠은 또 카펠에 충격을 받아서 야,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까지 크구나. 아빠의 모습에 대한 어떤 것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남자와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라는 건 또 절대 아니에요. 가정은 그렇게 꾸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랑 하면 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엄마 금방 돌아가니까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 버려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가정을 가꾸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샤넬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 남자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내 돈은 벌면서 의지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겠다라는 게 굉장한 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석 카펠이 계속 도와주니까 또 이제 어떤 또 갈등이 발생을 하느냐. 에띠안 발장이 어쨌든 먼저 샤넬을 첩으로 두고 투자를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아석 카펠과 또 이제 티격태격 하게 되는데 아석 카펠은 역시 너무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띠안 발장이 그런 불만하고 단독 만남을 딱 가져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침착하게 얘기를 합니다. 샤넬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게끔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에띠안 발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에띠안 발장도 이 아석 카펠이 그냥 귀족이 아니라 방탕한 귀족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개발도 하고 열심히 사는 빈틈없는 귀족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에띠안 발장은 이때 뒤늦게 내가 샤넬이라는 독특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겉으로는 티는 안 했지만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도 계속 에띠안 발장은 샤넬을 어쨌든 좋아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행동을 해요. 하지만 샤넬은 에띠안 발장이 굉장히 방탕하고 약물 복용도 하고 노는 남자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받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했던 남자는 역시 아석 카펠이었다. 아석 카펠이 경영도 가르쳐주고 역사의식 그리고 이제 동양 미학도 이제 다 이제 알려주고요.
여러 가지 영국 문화는 어떤 식이고 뭐 이걸 다 알려주니까 이거를 그리고 디자인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여성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상을 디자인에 주입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넬이 더 실용적이고 여성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양 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나 들을 법한 어떤 여러 가지 예술 가치관들을 다 주입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은은하게 그것도. 기본 그 수도원 배경에서의 그 기본 틀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서 카펠도 그게 좋다. 계속 거기 베이스에서 기본을 깔고 여러 가지 계속 대화를 주고받아서 이렇게 갑니다. 샤넬이 이 아서 카펠을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이때 당시에 이 동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서 카펠이 중국식 병풍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것도 동양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거를 나중에 리츠 호텔이라는 곳에서 샤넬이 툭하면 호텔에서 계속 살고 막 이랬는데 몇 군데 이제 왔다 갔다 옮기면서 좀 살긴 하지만 나중에 나치가 들어와서 물건을 압수할 때 이 병풍만큼은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언제나 가든 노년 때까지도 이 병풍을 그렇게 많이 깔아두고 해가지고 나중에 직원들이 찾아서 이 병풍에다 가려져가지고 도대체 길이 어디냐면 헷갈릴 정도로까지 그 넓은 샤넬의 집에서 카펠을 계속 그 병풍을 바라보면서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카펠과의 문제에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이 전문가들 대다수가 그렇게 보는데 에티안 발장과 샤넬이 어쨌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샤넬이 낙태를 했을 거라고 거의 추론을 해요. 병원 기록에도 뭐 이제 비슷한 자료를 찾았고 그래서 더 이상 거의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의 여자가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나중에 치명타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아서 카펠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서 카펠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드러나지만 샤넬을 가장 사랑했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샤넬의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정서도 좀 느끼기 시작하기는 했고 하지만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했는데 정착하기엔 어려운 여자다라고 하는 묘한 무게감을 계속 느낍니다. 너무 행복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아서 카펠이 어쨌든 귀족 신분이기도 했고요. 또 사업 규모도 월등히 컸습니다. 샤넬이 이때 이 모자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합니다. 하는 족족 다 성공을 해요. 뭐 이렇게 옷도 이제 나중에 확장을 하고 뭐 나중에 남성복도 만들고 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샤넬의 옷은 실용성을 상해서 여성에게는 약간의 남성미를 부여했고 남자 옷은 반대로 좀 여성틱하게 달라붙는 옷 이렇게 중성적인 이미지 좀 내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막 등장을 합니다. 뭐 남녀 관계에 대한 어떤 이 차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랑스가 인구 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 여자들이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나중에 독일한테 전쟁에 밀리는데 독일이 프랑스의 인구의 거의 2배였고 독일 여자들이 아이를 훨씬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은 왜 이러냐 뭐 이제 뭐 이런 막 할 때 샤넬 이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샤넬이 너무 중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건 문제를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트집을 잡혀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펠과의 어떤 관계를 좀 더 좀 정리를 합시다. 카펠이 어쨌든 샤넬을 정착하기에 부담스러웠고 카펠도 문제는 뭐냐 둘 다 발전 지향적인 것까지도 다 좋았는데 너무 출세력이 컸다. 결정타는 카펠이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에 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영국 귀족에게 가서 결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샤넬은 항상 카펠에게 배운 입장이었고 모든 것을 이제 도움을 받기로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토를 달지도 못한 채 보내주게 되고 너무 상심이 커서 한동안 그 일중독의 샤넬이 일을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카펠은 카펠대로 이제 묘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 결혼을 처음 해본 거잖아요. 어쨌든 그 남자도. 영국 귀족을 만났는데 당연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샤넬도 이때 1차 대전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샤넬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업이 커질 때가 전쟁 직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편한 옷에 그리고 샤넬이 또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고 수녀원 복장의 어떤 그 분위기가 묘하게 그게 군복이랑 비슷해요. 군복도 통일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옷차림에 어떤 각진 어떤 옷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군복적인 요소에 살짝 해서 계급장 같은 거 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샤넬도 디자인에 다 적응을 하고 군복과 연결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군대 분위기가 되면 또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군복 개념이 좀 들어간 복장이도 샤넬은 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경건하고 은은한 고상한 어떤 미학을 추구를 하면서도 약간 군대적인 걸 추구한다. 나중에 샤넬이 대놓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샤넬 제국을 만들려 했다. 그리고 샤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나의 제군들이다. 그래가지고 대세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면서 이 옷을 입지 않을 수 없게끔 거스를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이제 마케팅 기법과 사실 카페는 다 배웠어요. 브랜딩 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기호가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죠. 경영부터 시작해 다 배운 거죠. 아무튼 뭐 카페는 그렇게 떠나는데 카페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샤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 귀족이랑 결혼했지만 전혀 애정 표현도 안 하고 거의 대화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국 여는 영국 여자대로 나중에 딸 둘을 낳게 되지만 카펠이 샤넬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결혼하기 얼마 전까지도 카펠이 샤넬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바뀌겠지. 설마 뭐 저런 평민 여자를 뭐 마음에 두겠어라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카펠이 결혼하고 나서도 기어이 샤넬을 찾습니다. 프랑스로 올 때마다. 그리고 샤넬은 그런 카펠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카펠이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죽게 되면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되고 일하는 일정까지도 다 접어서 이제 장례식이 있은 그 달에 장례식을 가지 않고 그 카펠이 죽은 그 현장에 곧바로 달려갑니다. 찾아갑니다. 그것도 18시간 차로 거리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정말 쉬지 않고 갔다라고요. 가가지고 그 부서진 차체와 그 흔적이 아직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절규하면서 몇 시간씩 울다가 거의 쓰러지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카펠이 이렇게까지, 그 샤넬이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평생 잊지 못한 남자는 오직 카펠이었고, 이 이후에 어떤 것이 발생을 하느냐. 그 근처에 누군가가 묘지를 세웠는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샤넬은 자기 인생사를 굉장히 많은 부분 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지기까지 엄청나게 뒤지는 막 문서가 막 있으면 어쨌든 근데 누군가가 카펠에 묘지를 했는데 CC 샤넬 로고가 있는 어떤 그 묘지를 세웠고 주민들은 당연히 이제 샤넬이 세운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신기하게 샤넬이 죽는 해까지 매해 카펠의 생일날에 꽃다발이 계속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게 거기다 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샤넬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샤넬 인생의 전반기가 사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사실상 샤넬은 인생의 절반의 기쁨은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만나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뭐 어느 정도 열렬하게 좀 하는 워낙 열정적인 체질이긴 하지만 마치 뭐랄까 카펠이랑 연애하고 있다라는 그 기분을 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카펠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뤄서 나도 이제 그 어렸을 때 시절에 그 버렸던 그 감정을 털어내고 아이를 두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열렬한 어떤 소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귀족을 만나서 자신의 어떤 이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 신분을 가리고 싶었던 어떤 열망 이것이 결부돼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적인 게 플러스가 된 만남. 카펠은 말 그대로 카펠 자체를 그냥 좋아했던 거고 그 이후 남자부터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만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러시아 이제 황족들이 다 제거가 되는데 해외에 이미 나가 있던 이제 그 황족들이 있었어요. 로마노프 이제 뭐 황족 해가지고 뭐 드미트리 로마노프 황족 해가지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 사진도 여기 있는데 그거 보여줘서 이렇게 들이대면 제가 너무 아무튼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아무튼 너무 잘생겼는데 이 황족이랑 일단 또 이제 또 사귀게 됩니다. 사귀게 되는데 이게 또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게 뭐냐면 샤넬은 황후가 될 거를 꿈꿨어요. 근데 그 자리를 노렸던 거예요. 이렇게 그게 좀 강했고
이 로마노프, 그리고 이제 잘생기기도 했고, 남자가 이제 그래서 그랬건 또 온 거고, 이 로마노프, 드미트리 로마노프 이 황족은 이제 대공이죠, 대공. 이제 그 왕자인데, 이 사람은 샤넬에게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뭐, 호텔에서 좀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누굴 만나게 되냐. 이제 유럽 최고의 부자 벤더라고 해서 영국에서 이제 있던 이제 웨스트민스터 공작입니다. 이 사람 또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샤넬이 자기가 여지껏 만난 여자 중에 이렇게 진취적이고, 어쨌든 자기 생각하고 이제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사는 여자가 없는 것 같았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샤넬 나이가 4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샤넬이 물론 이제 굉장히 몸을 잘 가꾸고 어쨌든 자기 목장이 많으니까 항상 몸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동안이긴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부자 입장에서 사실은 뭐 훨씬 더 얼마든지 이쁜 여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샤넬이 너무 매력적이다고 해서 막 구애 활동을 막 벌입니다. 뭐 뭔가 물건 보내고 뭐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때 샤넬의 반응은 이 남자가 엄청난 바람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초반에 막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이제 샤넬이 또 이제 그 카페를 기억하면서 뭐 절벽 같은 데서 엄청나게 궁궐처럼 지은 또 어떤 그런 숙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 그 벤더라고 벤더 공작이 찾아와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는 걸 열렬히 막 구애를 하니까, 또 이제 샤넬은 혹시나 내가 이 영국 가장 부유한 집안의 공작의 와이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품고 또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샤넬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낙태를 2번 한 걸로 봐요. 그 에띠앙 발장의 아이, 그리고 2번째 카페라고 결혼하고 헤어졌을 그 카펠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샤넬이 이미 임신 상태고 그때 출교해서 유산했다, 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서 2번 유산했고, 2번째 유산을 했을 때 완전히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할 거다라는 의사의 어떤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어쨌든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하면서 벤더를 결국엔 또 만나게 되면 상대를 하게 되고, 이때 뒤로는 샤넬이 또 병원 의사들과 온갖 의학 자료를 다 해서 나이가 40인데 임신할 수 있냐 계속 이제 그거를 또 뒤지기 시작합니다. 길을 찾으면서. 왜냐하면 이 벤더가 참고로 이혼을 2번 정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또 귀족 집안의 또 문제가 또 뭡니까? 아까 첫 번째로 다 바람둥이라 했죠. 근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안들은 가문을 유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샤넬한테 자꾸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아들이 필요하다,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샤넬 입장에서 얼마나 압박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바람 피러 다녀요 또. 그러니까 열받죠, 당연히. 그래서 막 이 벤더라는 사람이 보석도 주고 막 했는데, 이 보석까지 이제 바다에 던져버린다. 거의 이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보석인데 그걸 막 진짜 버렸답니다. 정말로. 2번인가 3번. 평생 남들 일에서 버릴까 말까 한 보석을 버렸고, 거기에 또 벤더가 또 이제 또 당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찾냐면서 또 티격태격 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벤더는 다른 여자랑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샤넬은 또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불쌍하죠.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샤넬은 더 지독하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매달리기 시작을 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수준으로까지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귀족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샤넬 복장이 좀 사실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들으면 실용적이고 되게 뭐 좀 이제 좀 엣지 있게 해서 되게 마냥 좋은 것처럼 했지만, 이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나중에 나치랑 연결이 되면서 집단 무의식 같은 걸 만들어내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샤넬이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상류층 문화를 경험했잖아요. 상류층 문화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막 강신술, 심령술, 막 그래서 막 브랜드 같은 게 일종의 종교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고, EBS도 실제로 나고 지금도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게 일종의 종교다. 그래서 샤넬이 이런 거를 자신의 디자이너를 제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세뇌 비슷하게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죠. 그래서 실제로
도열하고 막 이래졌어요. 샤넬이 막 지나가고 막 이런 데 있을 때 막 하고 칼같이 딱 이렇게 있고 뭐 건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가면 뭐 샤넬님이 뭐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뭐 또 그쪽 직원들이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목에 또 가위 메고 이렇게 다녔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뒤에 만약 바로 막 가위 잘라버리고 뭐 이랬다라고 하니 뭐 막 그럼 이제 직원이 막 울고 이 정도였다라고 하니 뭐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막 철권 통신의 왕처럼 이제 군림하는 것 같은 막 이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도 어쨌든 사람이고 마음이 아프고 계속 차이고 꿈이 좌절되고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샤넬을 가장 길게 친구처럼 간 남자가 또 있습니다. 또 그래서 르 베르노라 해가지고 시인입니다. 시인.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도 와이프가 있었어요. 또 샤넬이 또 만났던 남자들 특징인데 대부분 바람둥이 아니면 또 와이프가 있는 남자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희한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부 관계에 슬며시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딸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더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와이프를 라이벌이자 또 그러면서 또 친하게 지낼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옷을 또 선물해 줍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유부남인데 거기에 가족 일원처럼 자꾸 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면 카펠이랑 난 데이트하고 이거 카펠과 가족을 꾸렸는데 그러면서 그 가족의 기쁨을 누리면 이런 걸 거라는 상상하는 여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와이프가 또 있다 했잖아요. 유부남이니까 당연히. 그럼 또 그러면 이제 이 와이프를 라이벌처럼 대하는데 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또 옷을 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는 또 받아들여 주는 것 같은 또 엄마로는 또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도 묘하게 보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믹스돼서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르 베르노라는 사람이 이 시인이 근데 어쨌든 뭐 와이프랑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던지 이 와이프도 이 남편이 샤넬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뜻 뭐라고도 못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이 여자도 또 어떤 불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르 베르노라는 이 시인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샤넬과 가까워지게 되냐면 샤넬이 너무 출세지향적이고 기족적인 걸 찾고 막 이러니까 비난받은 걸 알고 당신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하면서 진정 어린 글을 이제 막 씁니다. 이 남자가 사실은 가장 길게 간 남자예요. 가장 애절하고 진짜 사랑은 이제 카펠이었고 가장 길게 정신적으로 그래도 지지대로 또 역할을 해주면서 묘한 애정 관계를 가져간 남자는 이 시인이에요, 시인. 그래가지고 당신이 너무 출세지향적이고 그런 귀족들만 찾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지 않을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글들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샤넬이 여기에 또 이제 감동을 또 합니다. 근데 또 이 남자가 또 굉장히 양심적이긴 했기 때문에 샤넬이 직접 돈을 주면은 안 받을 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샤넬이 또 몰래 이 남자가 시집을 내면 이제 막 또 사줍니다. 막 이렇게 사주고 판매 부스 올려주고 또 이 시인이 실제로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뜬 다른 시인보다 나중에 이 시인이 죽고 나서야 이 사람이 더 잘 썼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샤넬도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남자는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천재인데 뭐가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못 두고 있을까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좀 밀어주려고요. 뒤로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남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좀 샤넬을 만났다가 또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또 다시금 이제 또 이제 수도원에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면서 샤넬을 계속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정신적인 위안을 주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샤넬이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이 남자들을 만나면서 배울 건 또 다 배워요. 굉장히 빠르게 카펠한테 그걸 배웠다고 했잖아. 이 시인한테는 뭘 배웠냐? 샤넬이 교육받은 여자는 아닌데 촌철살인의 어떤 명언들을 굉장히 잘 남겼습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배웠냐? 이 시인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지를 주고는 시인이 나중에 그런 말이에요. 당신도 이제 아름다운 글을 쓸 줄 알게 됐군요. 당신이 쓴 글 중에 두세 개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명문장입니다. 이러면서 명언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당신도 글을 남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드미트리 로마노프 또 이제 그 대공한테는 동양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러시아에 섞인 동양의 아름다움이 또 미학을 배우게 되고요. 또 밴더 경을 통해서 뭘 배웠냐? 그 기간 동안에 결혼을 못했지만
자기가 벤더 경하고는 반드시 결혼하게 될 거다라고 사실 샤넬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벤더 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이만 낳을 수 있으면 난 반드시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남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로 더 천박함을 없애고 귀족으로서의 삶, 영국 귀족이 자기가 이제 장로 귀족이 될 거라 생각하고 더 귀족으로서의 완벽한 모습의 어떤 수업을 또 이렇게 막 합니다. 또 벤더경을 통해서는 또.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다 완전 끊고 지냈던 건 아니고 친구로서는 지냈대 이제 안타깝지만 상처받는 관계가 된다. 이후에도 또 이제 남자 관계는 끝나지 않면서 왜냐하면 샤넬은 가족을 계속 이루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외로우니까 어릴 적부터 가정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결핍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버려진 결핍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또 뭐 이제 미국 출신의 영화 감독,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는 의상 디자이너 이브닝을 만난다. 이브닝이면 이브닝 이름이.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을 또 만나. 이 사람도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뭐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샤넬과 결혼하기로 한 남자였죠. 근데 이 남자는 또 이제 이때부터 또 이제 뭐가 나오냐. 아까 시인이 좀 몇 가지 샤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는데 온유하게 했다면 이 남자는 이제 샤넬을 처음에 만나서 눈이 맞았는데 이때 샤넬의 나이가 이미 이제 벤더경을 지나고 나서부터 5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 출산은 포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샤넬도 어떤 남자를 찾기 시작했냐면 귀족이 아니어도 편안한 남자를 찾는 어떤 그런 경지에까지 또 이제 가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고 그런 남자는 찾을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그 영화 감독들의 디자이너였고 이 남자가 이제 그동안 샤넬이 만났던 남자 다 미남이었는데 다 미남이었어. 참고로 벤더도 미남이었고 드미트리 대공도 드미트리 대공 굉장한 미남이었고 카펠도 미남이었고 근데 자기가 좋아하던 선호하던 미남상도 다 버리고 이 남자는 왜소한 체격에 별 볼 일 없는 남자인데 좀 저물어가는 해였는데 돈은 좀 어느 정도 벌었지만 근데 대신에 이 남자의 장기는 뭐였냐 여자의 자존감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남자였다. 그래서 샤넬이 곧 프랑스다 라는 입장에서 샤넬에 대한 광고를 굉장히 잘해주었고 또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또 비판도 막 합니다. 샤넬 뭐 이러면 안 돼 뭐 어쩌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샤넬이 어쨌든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이 남자한테 또 이제 어쨌든 좀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샤넬도 나이가 드니까 더 조심하게 또 생겨요. 뭐냐면 이제 점점 뒤로 후반기로 갈수록 어떤 게 샤넬이 생기냐면 점점 자기의 어떤 강함을 숨깁니다. 남자들의 자존심이 꺾일까봐 이제 그런 것까지도 더 맞춰주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든 가정을 이루고 싶었으니까. 카펠만큼 좋아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해서 결국에는 드디어 약혼까지 한 유일한 남자가 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테니스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샤넬이 다가왔을 때 또 충격적으로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샤넬이 다가왔을 때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샤넬의 가슴팍을 탁 치면서 만지는가 싶더니 풀썩 주저앉아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아까 제가 직원들에게 굉장히 독했다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잔인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만 보면 너무 불쌍하죠. 너무. 이 일까지 겪으면서 샤넬은 완전한 또 충격에 빠지게 되고 또 뭐 시인과의 관계도 뭐 이렇게 또 위로도 받으려고 또 뭘 하지만 거의 뭐 자포자기 수준의 가족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소원이 맺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돈을 버는 목적도 뭐였어요?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게 뭐였어요? 가정을 이루지 않는 자유가 아니고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평등한 사랑을 이루면서 자기가 원하는 가족을 이루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니 이 여자의 심정은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이제 샤넬의 패션이 또 이제 50이 됐잖아요. 이때 또 초현실주의 이상한 또 패션도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무조건 압도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예술이 등장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또 발생을 하려고 하면서 다시 제복 패션 분위기가 감돌면서 샤넬의 디자인이 또 뜨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샤넬의 가장 돈을 많이 번 어떤 그 품목은 향수예요, 향수. 샤넬 넘버 5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장 주요 타겟이는 왜냐하면 샤넬이 옷을 굉장히 비싸게 책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 때 귀부인들도 막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재질이나 이런 거에서 어디 비싼 거를 여기가 쓴 게 있는데 이 옷이 이렇게 비싸.
샤넬이 또 재질을 초창기 때 어쨌든 또 되게 싼 거 막 군수 막 군복 만들어 남은 그 재료 가지고 또 막 만들어서 그런 거 그렇게 비싸게 막 판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디자인이 대세가 돼가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 못할 거는 안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폭리를 취한 거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시절에 복수이기도 하고 일종의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또 샤넬이 머리가 좋았던 게 어쨌든 카페를 다 배운 거지만 뭐 향수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이런 옷이나 어떤 장신구 같은 건 비싸잖아 어쨌든. 근데 비싸지 않으면서도 모든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학 공장에서 향수의 대가인 회사가 메르트 하이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샤넬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카펠이 죽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계약을 잘못해서 10% 수익만 받는 형태로 이렇게 됐는데 이 향수가 가장 많이 이윤이었어요. 그 회사 오히려 베르타이머가 엄청나게 커지고 나중에는 사실은 지금 샤넬은 베르타이머 소속의 샤넬이 순수 샤넬은 아닙니다. 사업권이 사실상 거의 다 넘어가게 되는 샤넬은 떼돈을 벌었지만 몇 번 샤넬이 심지어는 나치 정권에까지 붙어가 그 유대인 계열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어떻게든 쳐가지고 쫓아내고 자기 그걸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 사업의 천재야 천재.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이제 피해 다니는 어떤 다 미국이 이미 다 피해 있고 해가지고 어떤 법망을 다 통해서 이권을 다 해소하고 오히려 역으로 나중에는 사실상 샤넬 당신이 다 운영하고 조직체까지 하게끔 하되 사실상 회사는 저희 거가 되게끔 해달라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노년에 사실상 샤넬이 그 사업을 사실상 넘겼습니다. 일은 계속 하지만 경영자로서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샤넬이 좀 안 좋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엘리트주의자예요 철저히. 그러니까 자기가 귀족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샤넬은 제복이라고까지도 봤는데 자신의 샤넬 제복을 입는 사람은 엘리트다. 귀족이다. 뭔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걸 심어주고 싶었던 그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심리를 대놓고 이제 심어주는 게 위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샤넬도. 그리고 나치도 그걸 이용을 합니다. 제복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나치 당원이면 우수한 아리안 혈통이다. 그래서 그 제복에 반해서 군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거를 샤넬도 목격하면서 역시 패션이나 어떤 독일인들이 어떻게 해서 속이는 것들이 어떤 그게 똑같은 패턴이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나치들이 잘했던 게 뭐였어요? 그 집단을 열병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쫙 그 잘생긴 군인들이 착착착 도열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쫙 빠진 제복을 입고 가는 모습에 샤넬도 반합니다. 자신도 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프랑스 상류층들도 이미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 독일의 나치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유대주의 정서. 샤넬은 유대인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유대인을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게 유대인이죠. 유럽이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리대업을 해서 베니스 상이 나중에 나누겠지만 빚을 물리게끔 해서 돈을 막 고유를 빠는 형태로 아주 지독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베르타이먼이라는 형제라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자기 이윤이 굉장히 많이 착취가 됐죠. 사업성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거에 대한 또 열받음, 기타 등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유대인 차별주의라는 나치를 신봉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패션 기법과 나치의 기법이 너무 비슷하죠. 그 스와스티카라고 하죠. 그 나치 만자 문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치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상류층들이 왜 그런 주술이라든가 심용성에 빠지냐면 돈도 다 갖게 됐으니까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를 입고 집단 의식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리고 자신은 거기서 빠져서 나는 구별된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다스리는 어떤 입장의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나중에 그건 다 드러나요. 문서로도 드러나고, 그리고 철저히 이제 엘리트주의자고,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미달돼서 비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자기들 상류층끼리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 심지어는 영국에서도 나치 어떤 반유대주의적에서 그걸 신봉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보수,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미 그때 이제 엘리트주의가 이제 가라앉는 그런 시기인데, 나치가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특화된 어떤 종족을 이제 막 유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갖다 붙였거든요. 그 우열한 어떤 그 종족, 그거를 구별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샤넬도 자신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구별됐고 더 나은 무언가가 있고 샤넬 제국의 일원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건 확실하다. 부인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섬뜩하죠. 근데 뭐 이런 모토에서, 그리고 지금 CC 로고라든가, 이 CC 로고도 이제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탄생 배경이 있는데, 샤넬과 카펠이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이게 왠지 이거 같아요. 묘지도 이렇게 해서 한 거 보면. 근데 또 나치 만자 문양 때쯤에 이제 이 CC 로고가 나왔다 해가지고 나치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어떤 브랜드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카펠과의 사랑, 샤넬의 C와 카펠의 C가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것 같다.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나치 당원이 돼서 스파이 활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좀 또 충격이죠. 거기서 또 독일 장교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유대인들 목격자도 있어요. 거기서 샤넬을 데리고 이 나치 장교가 유대인 물건은 다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샤넬에게 아무거나 갖고 싶으면 가져라 해가지고 맞이 갖게 되고, 그걸 착취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본 유대인이, 샤넬을 실제로 봤다던 유대인이 너그러운 듯 했으나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고 알 수 없는 성격의 변덕이 마주 들끓는 아주 괴상한 여자였다라고 이제 묘사를 해요. 뭐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출세력도 굉장히 강했고, 뭐 어쨌든 너무 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래서 또 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 2차 대전 직전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제 스페인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넘어온 또 이제 16살의 어린 이제 또 남자를 만난 일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역시도 이제 샤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너무 독하다. 그 돈을 대주고 뭐고 하는데 여기도 다 필요 없다. 이 남자도 되게 섬세한 남자였어요. 됐다. 그리고 당신 내가 도저히 이제 못 받아주고, 샤넬이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예술가인데 인정해주고 했는데도 이제 나중에 이제 피하고 다른 젊은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와서 샤넬한테 또 옷을 입혀달라고. 그러니까 샤넬이 또 이제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 이제 들면서도, 희한하게 어쨌든 이 여자는 자신이 떠나는 남자 애인에게 옷을 다 해줬다. 그리고 이 애인들도 역시 샤넬 옷을 입었다. 묘한 딜레마죠. 또 겪습니다. 그 나치 활동을 하다가 스파이 활동이 이게 되고 하다가 이제 전세에 역전이 되면서 독일이 밀리니까 또 샤넬이 연합군 쪽에 줄을 대고 어떻게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또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또 막 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 그럼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는데 나중에 샤넬이 무사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나치에 활동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머리가 다 이렇게 삭발이 되고 뭐 만자 막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뭐 장난은 아닌 이제 나중에 후폭풍을 다 겪게 되는데, 샤넬은 무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비난을 제법 받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처칠이랑 친해졌었습니다. 그 벤더, 영국의 그 거부 벤더랑 만났을 때 처칠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전쟁 중에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처칠이 법을 어긴 게 있었습니다. 그 적지에 아파트를 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부동산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처칠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샤넬도 이제 그 전범, 그 협조한 사람들 다 잡혀갈 때 샤넬은 그냥 취조만 받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뒤에서 입김을 뺐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고요. 그리고 그 나온 이후에도 왜 이렇게 샤넬에게만 유독 비난이 덜 갔냐. 아까 그 르베르디라는 그 시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샤넬이 이런 가난한 시인도 돌봐줬고 잘해줬던 그 경력. 그러니까 샤넬이 엘리트하고 부자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쌍한 사람에게도 선행을 베푸는 순수한 면이 있던 여자였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나치에 붙은 거다라는 분위기가 이 시인과 이제 했던 것 때문에 맞물려서 해서 비교적 그래도 관당에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굉장히 분노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스위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피신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근신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거의 뭐 묵힌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샤넬은 쉬지 않았답니다. 그 안에 디자인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연구하고 뭐 계속 그러고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스위스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의사를 이렇게 있었고, 60의 나이에 드디어 다시금 재계를 선언합니다. 이때 프랑스의 패션은 누가 자리 잡고 있었냐? 디오르. 남자 디자이너였고요.
여성의 노출을 이제 강조를 했고, 그리고 샤넬과 달리 원단을 굉장히 좋은 걸, 옷은 입기 대신에 좀 불편하지만 원단을 좋은 거를 써가지고 실제로 질 좋은 옷이다. 고급화된 옷이다. 우리는 아주 좋은 질을 쓴다라고 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샤넬의 사업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샤넬이 이제 그 사업을 맡겨두고 이제 일하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넬이 제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패권을 잡겠다라고 하고 패션쇼를 개최를 하는데 혹평을 받습니다. 프랑스에서 성공을 할 줄 알았으나, 그러니까 샤넬은 숨어서 이렇게 있었고 자신이 차마 이제 나오지 못하고 반응들을 이제 거기서 살피려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기존 옷과 비슷한 샤넬 디자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 전쟁이 어쨌든 뭐 10년 정도 지났다면 많이 지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 샤넬의 제복 패션에 가까운 걸 보면서 나는 죽은 군인들과 유령들, 망령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막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샤넬이 재기가 불가능하는가 보다 싶던 찰나 미국에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냐. 어차피 샤넬이 뭐 샤넬 제국을 만들려고 하든 또는 뭐 이 사람이 뭐 나치주의자고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고요. 미국은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았고 또 먼 나라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샤넬 옷이 제일 편하고 실용적이다. 그거 하나만 본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기억이 확 뜨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 여기서 샤넬의 재기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몇몇 향수 산업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샤넬이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 와중에서도 샤넬은 문화 공연에서 또 이제 공연 의상 같은 거에서도 샤넬식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재해석을 하면서 좀 문화적으로도 이제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을 글 썼다 해서 뭐 또 문인들한테도 또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 것 족족 계속 성공세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70이 되고 또 80이 되면서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타깝지만 이제는 사실상 사랑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만나던 사람들 위주로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 만나던 사람들 다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더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몇 명 안 남았을 때 샤넬이 이제 87세에 숨을 거둡니다. 이제 80대가 될 때까지 굉장히 쓸쓸하게 지내게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80세가 되었을 때도 샤넬은 여전히 일을 할 때 목에 가위를 메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찢어버리고 그럼 이제 그거 만든 디자이너가 울면 나중에 뒤늦게 샤넬의 측근 상위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는 증표야. 이거 왜 찢었냐면요. 그것도 왜 찢었냐면 샤넬은 옛날 사람이고 이제 그 나이 때가 됐으면 다 대학생 나왔고 다 뛰어나고 샤넬 패션 다 공부하는 디자이너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만들면 똑같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다 연구가 됐잖아요. 샤넬이 물론 새롭게 다 도입을 했지만 뭐 선크림 같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새로운 걸 샤넬이 하긴 했지만 이미 젊은 사람들이 오는 입장에서 어떻게 다 연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금방 똑같이 만들니까 한 번에 젊은 사람이 자기가 다 새롭게 해서 구안했던 거를 다 이렇게 탁 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걸 전시하면 샤넬이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덕불장군 기질 이게 또 남자를 만족하는 그래서 그 파업을 했을 때도 샤넬은 직원들이 왜 파업을 하고 그때 이제 최초로 샤넬 직원들 휴가를 요구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이제 막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 이제 샤넬도 잔인 행동을 하는데 막 2차 대전에 일자리도 없었는데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뭐 페노사라는 아까 그 스페인 그 어떤 그 16살 어린 그 젊은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이제 떠난 겁니다. 당신 너무하다 하면서 그런 겁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순수한 남자죠. 근데 어쨌든 샤넬은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상처를 받고 아무튼 직원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서 나는 휴가도 없이 일했고 훨씬 더 척박한 상황에서 일했고 했고 한데 근데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수성가했다. 당신들도 그렇게 해서 출세하면 될 거 무슨 휴가고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난 쉬면 너무 샤넬이 쉬는 걸 그렇게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걸 너무 두려워했고 쉴 줄 몰랐다. 계속 일했다라는 겁니다. 합니다. 이제 남자의 관계는 다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래서 뭐 했는데 어쨌든 노조 결성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잘라버릴까 뭐 하다가 나중에 또 앙심 부고 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또 기회에 또 나중에 또 한번 물갈이를 합니다. 또 뭐 이런 어떤 표독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있는 남자들은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사귀기엔 너무 무서운 여자였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거의 뭐 돈이 많은 여자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고 80이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또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프랑스와 미노르 해가지고 해서 30살이 되는 여자가, 30대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남자가 있었는데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랑 결혼을 이말을 해요. 그 남자한테. 30대 남자가 50살 위인 할머니한테 그걸 들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할머니도 아니고 온화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참고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샤넬은 또 이 일로 또 굉장히 섭섭하게 되고요. 그리고 샤넬이 이때까지도 어쨌든 정정하게 막 걸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냐. 여전히 뭐 30대, 40대처럼 아름답고 실제로 몸이 이게 늘씬했대요. 관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뭐 염색도 하고 다 하고 화장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다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 관절도 생기고 막 이랬었고,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다라고 그게 뭐 진짜였겠습니까? 근데 샤넬은 어쨌든 어쨌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여자잖아요. 이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고, 여전히 나는 결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난 여전히 이쁘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30대 남자한테, 프랑스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이 남자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샤넬의 측근이 이때 그 프랑스한테 찾아가서 샤넬이 이런 여자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 고초를 많이 겪었으니까 네가 어쨌든 결혼까지 못 해준다는데 좀 가서 좀 상대를 해줘라. 너가 마음에 든 것 같다.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연이다. 혼자 지내지도 못하는 불쌍한 연이다. 그래서 실제로 샤넬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했던, 이 일이 끝나고도 아무 여직원이나 한 명이 걸리면 계속 구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 안 보내고 집에 가기 싫으니까 혼자 집에 있기 싫으니까. 그리고 껄핏하면 샤넬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그 파티를 이렇게 열게 되면 직원들이 그렇게 괴로워서 싫었다라고 합니다. 가가지고 일단 회사 직원들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되고 자기 가족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여자의 증언도 있어요. 막 아주 불려가 너무 싫었고 나 결혼했다는 사실하면 큰일 나고, 그리고 모든 직원이 다 혼자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직원들끼리만 가족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샤넬은 그걸로 또 가족분을 느끼고, 그리고 혼자 계속 떠든다 그냥 계속. 그리고 그거를 측근들은 다 알고 있었다. 외로우면 자기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그 샤넬이 벤더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네 번째 연이었죠. 벤더 관계가 깨졌을 때 이때부터 사교계에 욕심 많은 다른 여자에 의해서 모르핀, 약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나마 혼자 있을 때 잠을 못,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섭고 괴로운 거예요. 이제 자기는 가족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 꿈은 다 깨졌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허무한 거지. 계속 일을 하면서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고 막,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잠은 안 오니까 프로필 통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측근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측근들은 이제 직원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또 이제 뒤에서 구하면서 좀 맞춰달라. 그래서 어떤 직원은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마스 날 때 그 고통을 감수하고, 샤넬의 그 듣기 싫은 얘기를 들고 감수하고 찾아간 여자 직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샤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난 여전히 결혼해서 그걸 해보고 싶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가정을 잠깐이라도, 약혼까진 갔었잖아. 이리브란 남자 등등 심장마비 죽었고, 어쨌든 그리고 벤더랑도 결혼할 뻔했는데 애를 못 낳아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랑스가 힘들게 뜨고 왔는데, 이 샤넬이 계속 이 프랑스를 잡아들려고 내 밑에 있으면서 뭐 배우고 뭐하고 막 해서 내가 잘 키워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와는 프랑스와대로 무서워가지고 뒤로 계획을 다 짜고 있었고, 어느 날 며칠간 또 사라집니다. 근데 이때 샤넬이 나이가 많으니까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얘가 결혼하러 갔구나. 실제로 정말 결혼하러 간 거였습니다. 다른 애인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 애인이 있는 것도 샤넬한테 당연히 숨겼죠.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또 샤넬이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과정.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계속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다 차였잖아요. 뭐 다른 여자에서 계속 뺏기고, 아니면 이미 유부남이었고 해가지고 계속 그걸 죽기 직전까지 또 겪은 거야, 또.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 근데 이거 측근 입장에서도 보기에 너무 안쓰럽고, 프랑스화가 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할머니 같은데 이거 도대체 좀 봐주지 하는 어떤 입장에서 프랑스에게 있지만, 프랑스화는 프랑스에서 자기 인생 살겠다면서 또 이제 또 그걸 한 겁니다. 결혼하고 나타나니까 샤넬이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결혼한 거 맞지 않냐니까 프랑스어가 어떻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을 그 결혼 신혼여행을 혹시 가게 되면 아니면 혹은 너가 네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되면 왠지 그때쯤에 나는 죽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체가 되면 그 시체를 너희 부모 양쪽 사이에 넣어두고 차에 태워서 운전을 해달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사랑을 받는 기분을 시체가 된 이후에도 누리고 싶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또 프랑스어대로 더 충격을 받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끝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멀쩡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또 호텔에 와가지고 8시 반쯤에 이제 그 뇌출혈 증상으로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막 이제 잘 이제 몸을 못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의사를 불러서 이미 죽은 상태가 돼서 허무하게 죽더라. 그리고 샤넬의 그 재산은 이제 또 추해지는데 이제 이 재산 때문에 또 멀리 있는 친척까지 또 막 싸움이 나고 뭐가 하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한테도 돈을 일부 좀 남겼고요. 이때까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샤넬 주변 사람 살짝 다 죽었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법인 단체에 다 넘겨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숨기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뭐 샤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지 그 이후에 이제 뭐 샤넬의 후계자들 뭐 CEO들이 와가지고 이제 많이 좀 디자인을 보수한 게 지금의 샤넬이에요. 지금의 샤넬은 원단도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샤넬이 경험을 했을 때는 폭리를 취하는 형태까지 독하게 한 거고 원단도 좋아지고 더 업데이트가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샤넬이 뭐 나치에다가 뭐 그래서 그게 싫어서 진짜 샤넬을 안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거의 대다수가 놀라운 반응은 뭐냐면 샤넬이 너무 미웠지만 그녀의 어떤 스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다 하나같이 포기할 수가 없었다. 너무 제품이 좋았다. 가장 편하고 은은하고 귀티 나면서 너무 아름다웠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섹시했다. 뭐 이런 평입니다. 그래서 뭐 옷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주술 구조니 뭐 이게 샤넬에게 주문을 그런 것까지 막 노리고 했다고 너무 무서운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 다 따져가서 뭐 물건 사면 뭐 어디 뭐 살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되 뭐 어떤 과소비를 저도 조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기가 뭐 이제 그게 여전히 좋고 이게 제일 실용성이고 하다 하면 이제 수입이 되는 선 안에서 적절히 즐기는 것까지는 뭐 문제가 없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불쌍한 한 여인의 일생이었고 많이 애를 썼지만 장점은 어쨌든 여성들에게 해방감을 준 건 맞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너무 욕심이 많고 독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었고 그래서 역으로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면서 너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으면 너무 길어졌는데 양이 너무 방대했어요. 뭐 더 나눌 게 있긴 한데 다 나누면 뭐 밤샐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긴 어떤 방송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